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많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많게는 9도 가까이 오르겠는데요.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는 가을비가 내리면서 쌀쌀했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구름만 많은 날이 예상되는데요. 낮 기온도 평년보다 높아서 활동하기에 무난하겠습니다. 포항 24도, 영덕과 경주가 2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이는 어제보다 많게는 9도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출퇴근길에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낮이 되면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거쳤다가 다시 밤이 되면 짙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3도, 영덕과 경주 25도, 포항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모두 2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오전 한때 비 소식이 있겠고요. 그 밖의 예상은 구름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까지 일겠지만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질 전망이고요.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지만 주 후반으로 가면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보름이 넘었는데요. 공직사회는 물론 기업이나 대학 등에서도 접대 문화 등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철강공단 인근의 한 식당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점심시간이지만 식당 안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에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외식을 자제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식당 운영 실정은 힘든 정말 실정이지만 손님들께서 저가의 메뉴를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메뉴를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는 변화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경우 구내식당 이용이 다소 늘었고 각종 식사 자리에서도 각자 내기가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이전에는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윗분들이 많이 계산을 하셨는데요. 법 시행 이후에는 직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더치페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고요. 포스코 등 지역 기업은 물론 포스텍과 한동대 등 지역 대학에서도 담당관을 두고 지속적으로 관련법 교육 등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는 법 시행 이후 각종 행사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아직까지 위반 사례는 없지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마인드 교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9월 28일 시행된 이후에 현재까지는 신고된 사례가 없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공직자들 내부적으로 업무 추진에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적용 과정에 다소 혼란은 있지만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태풍 차바로 경주, 울산 등 많은 지역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 같은 재난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방일 겁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태풍으로 침수된 흔적을 지도로 제작하고 있는데 자료가 축적되면 재해 예방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태풍 산바로 경북 지역은 피해 복구비만 3,800억 원이 들어갈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당시 주택과 논밭 침수가 가장 심각했던 곳은 성주군이었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침수 흔적을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성주에서 300만 제곱미터나 물에 잠겼고 침수가 많이 된 곳은 1m 30cm까지 물이 찼는데 시간대별 강수량 정보도 담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집중호우가 몇 시에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별 강우량과 또 피해 사진 정보들, 그다음에 침수 필지, 세부 필지 정보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쭉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도 파악하고 상습 침수 지역을 예측해 큰 비 예보가 있을 경우 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태풍 차바 피해를 본 경주와 울산에서도 침수 흔적도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민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받아 침수 흔적도를 제작하고 있는데 국토개발 계획을 세울 때 방제 기본 자료로도 이용합니다. 등산 시 조난 및 응급 발생 시 구조 요청을 위한 국가지정본 업무라든가 또 최근 이슈화된 경주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LX 기존의 지적 측량 기술과 새로운 3D 최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최근 지진으로 인한 한반도 지형의 변화와 첨성대를 비롯한 문화재의 위치 변경 여부 등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경상북도의 출자 출연기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 강석호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북은 26곳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20곳을 넘었고 전남과 강원이 19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경북은 26개 기관 중 12곳 대표에 공무원 출신을 임명했고 올해도 퇴직 공무원 4명이 산하기관 간부로 자리를 옮기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대구경북금융기관의 수신은 전달보다 8,100억 원 늘어나 1,700억 원이 늘어났던 7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이는 부가세 납부 등으로 일시적으로 줄었던 기업 자유예금이 늘면서 증가폭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지난 8월 대구 경북 금융기관의 여신은 1조 2천억 원 늘어나 1조 6천억 원이 늘어났던 7월보다 증가폭이 축소됐습니다. 정부가 쌀 매입량을 확대하며 서둘러 쌀값 안정에 나섰습니다. 또 중장기 쌀 대책도 내놓았는데 농업계가 요구해온 생산 조정제 도입은 빠졌고 직불제 개편, 지능지역 정비 등이 제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째 풍년이 이어지면서 쌀이 남아돌고 쌀값이 떨어지자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35만 톤, 6천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올해 산 햅쌀 산지 가격은 80kg 기준 13만 4,076원으로 지난해 이맘때에 비해 18%나 떨어져 지난 90년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 내놓은 직불제 개편, 절대농지 해제 같은 내용은 논란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식량 주권을 완전 포기하려고 하는 농지의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다시 되돌리기가 어려운. 농업계가 요구해온 생산 조정제는 아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헥타르당 300만 원을 지급해 내년에 3만 헥타르를 강제 감축한다는 계획은 사라졌습니다. 정부 정책에는 오랫동안 아주 여러 해 전부터 생산 조정제에 관한 의견들이 계속 있어 왔고 학계에서는 이미 합의된 내용이에요. 이번 국회에서 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쌀 대책을 두고 논란만 커지면서 수확철 농심은 또 한 번 시름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심화되고 있는 연안 침식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 침식 피해 예방을 위해 우리나라 연안 특성에 최적화된 대응 기술을 내년까지 개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양 개발 사업자는 연안 침식 영향을 사전 검토해 종합적인 연안 침식 저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연안 침식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모래 자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하천의 모래를 활용하는 기술 연구도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스코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월드 프리미엄 제품 판매 비중을 50% 이상 높이고 솔루션 마케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분기 포스코의 월드 프리미엄 제품 판매량은 383만 톤으로 1분기에 비해 15만 7천 톤이 늘었고 이에 따라 2분기 영업이익도 3.2%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올해 말까지 월드 프리미엄 판매 비중을 현재 45.2%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생산부터 판매까지 고객의 사용 가치를 고려한 솔루션 마케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주 지진 직후 피해를 입은 많은 학교가 1급 발암물질인 성면에 노출돼 있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실제 피해 학교의 성면 농도를 측정해봤더니 모든 학교에서 성면이 검출됐지만 정작 교육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장 마감재들이 무더기로 떨어져 매달려 있고 교실벽 곳곳에 금이 갔습니다. 지진 피해가 난 경주의 이 학교 천장 텍스를 떼내 검사를 해보니 성면 3%가 검출됐습니다. 무성면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기준치의 30배가 나왔습니다. 포항의 또 다른 학교 3층 교실 벽에서는 기준치의 100배에 달하는 성면이 검출됐습니다. 서영수 국회의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진 피해가 난 경주와 포항, 울산 지역 8개 학교에 대해 성면 검사를 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상의 성면이 검출됐습니다. 성면은 1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최대 40배까지 높아집니다. 아이들은 나이가 들면서 성면이 기간 동안 있으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하지만 교육청은 실태 조사를 하지 않다가 지진 발생 뒤 20여일이 지나서야 환경단체 주도로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환경보건센터는 이번 검사 대상은 모두 교육청이 선정한 학교들로 경주와 포항 각각 2개 학교씩밖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학교는 그나마 괜찮은 학교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학교를 보면 발생한 이후에 그 오염 처리를 제대로 안 한 학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정이 이런데도 경북교육청은 성면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나뉘어져 있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조사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내부 사정에 의해서 업무 분야이 원래 여러 개 나눠져 있잖아요. 어느 업무든 간에 단일한 팀이 전담해서 맡는 거는 참 드물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되겠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정의해서 한 사람이 이제 일을 맡아서 안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 생기는 거죠. 경북 지역의 성면학교 비율은 79%로 전국 평균보다도 10% 이상 높은 만큼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국립등대박물관은 내일부터 2달여 동안 해양안전 특별전시회를 엽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해양안전을 주제로 한 포스터와 슬로건, 입상작 전시를 비롯해 구명뗏목과 구명부기, 구명조끼, 구명환 등 위급 상황에 대비한 각종 안전장비를 선보입니다. 또 선박 침몰 상황을 가상해 안전장비 사용 방법을 직접 체험해보고 구명조끼 만들기와 종이 구명정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교실도 함께 마련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국토부 등 5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물포럼이 주관하는 제1회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행사가 오늘 19일부터 나흘 동안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물산업전시회에는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기업을 비롯한 물기업 80여 개사가 제품과 기술을 전시하고 비즈니스 포럼도 열려 물기업들이 기술 설명회와 해외 발주처와 면담을 통해 수주 기회를 찾을 예정입니다. 또 대구 경북 상하수도 분야 공무원 20여 명이 기관별 사업 정책과 구매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북 지역 학교 도서관에서 보유한 도서는 학생 1인당 39권으로 전국 평균 28건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경북교육청이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도서 기증 운동을 벌이고 도서 구입 예산을 다른 시도 교육청보다 많이 배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 도서관 대출 실적이 우수한 학교에 도서 구입비를 우선 지원해 학생들이 책 읽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사고는 2012년 387건에서 지난해 419건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5년 동안 대구가 501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323건, 경기 214건 순이었습니다. 기호식품이나 어패류 가공식품, 육류 가공식품에서 신고가 가장 많았고 증상으로는 두드러기나 피부염 등 피부계통 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2009년 개관 이후 포항시립미술관이 매년 선보이고 있는 스틸아트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스틸아트는 점점 더 유연하고 기발한 상상력을 담았는데요. 철이 전하는 메시지전을 소개합니다. 견고한 철이 작가들의 손끝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부드러운 담요 같은 이 작품은 건축 자재로 쓰이는 강한 철사로 만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본 첩첩산중의 광경은 철망과 스테인리스 봉으로 표현해냈습니다. 날카로운 쇳소리 대신 감미로운 음악을 연주하는 스틸 악기로 탄생했습니다. 철이 주는 이미지가 차갑고 딱딱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직접 미술품을 보고 나니 철도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유학에서 돌아온 조각가가 천정부지로 오른 한국 집값에 놀라서 만들었다는 거꾸로 선집. 쇳가루를 소금물에 섞어 몇 년 삭힌 녹물로 그린 그림까지 이제 철을 가지고 못 그릴 것도 못 담아낼 것도 없습니다. 차갑고 거칠고 무겁게 느껴지는 철은 작가의 손끝에서 뜨겁게 달구어지고 다듬어져 더없이 유연하게 변모하는데요. 이 무궁무진한 변화의 지평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의 정체성을 담은 이번 전시는 8명의 작가가 모두 40여 점을 선보이며 특히 올해는 10월 한 달간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 기간에 맞춰 개막했습니다. 이 밖에도 포항미술협회의 2016 열린 세대전과 제24회 포커스 사진전을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경주음악협회가 주최하는 가을에 듣는 클래식이 경주예술의 전당 소공연장, 포항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오케스트라의 창단 연주회가 포항시청 대자홀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가영입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야간 자율학습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판결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9시 20분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학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등 피해자와 가족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2006년부터 1,5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즉 나이스를 구축했으나 활용에 불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곽상도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인터넷으로 생활기록부를 보려고 열람을 신청하면 담임이 승인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평균 19.7일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승인 기간 단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학부모 승인 요청 시 이를 문자 메시지로 담임 교사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교사의 SMS 수신 제공 동의율이 경북의 경우 0.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교육청은 승인 기간이 길어진 것은 방학의 영향이 크고 SMS 동의 미흡은 홍보가 늦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1인당 평균 4.47회씩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수시 지원자는 51만 4천여 명이고 지원 건수는 229만 7천여 건으로 평균 4.47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4.32회 지원한 지난해에 비해 수시 접수 수험생은 7천여 명 줄었지만 지원 횟수는 3만여 건 늘어났습니다. 대교협은 산업대나 전문대 등 수시 지원 횟수 제한이 없는 대학은 제외한 것이고 6번을 초과해 지원한 600여 명의 7번째 접수부터는 취소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가을비가 내리면서 쌀쌀했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구름만 많은 날이 예상되는데요. 낮 기온도 평년보다 높아서 활동하기에 무난하겠습니다. 포항 24도, 영덕과 경주가 2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이는 어제보다 많게는 9도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출퇴근길에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낮이 되면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거쳤다가 다시 밤이 되면 짙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3도, 영덕과 경주 25도, 포항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모두 2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오전 한때 비 소식이 있겠고요. 그 밖의 예상은 구름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까지 일겠지만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질 전망이고요.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지만 주 후반으로 가면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